우리 책에 보니까 13페이지요. 앞에 보니까 자, 일단 출제 경량이라는 게 있어요. 맨 앞에 출제 경량. 예, 우리 책에 보니까 총 이게 8편 돼 있어요. 8편. 일단 쭉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한 20, 제일 많은 이 비중 차지이 뭡니까? 거기 제일 끝에 이 개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감정평가죠? 그 다음요? 네, 개발과 관리. 그 다음요? 정책. 그 다음에 경제, 투자. 뭐 이런 거죠. 1편 총론도 있지만, 자, 일단, 봐보세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을 개론 공부하시면서, 설마, 요거 맞출 분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분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공부할 때 책은 1페이지부터 해서 끝까지 봐야 되는 이런 의무감을 갖고 있어, 사실은.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점수가 한 60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굳이 이 책을 다 보지 않고도 우리 목표가 몇 점입니까? 목표. 한 60점은 요거 가장 좋은데 조금 위험해. 그래서 한 요 정도 점수가 가장 좋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이 말은 40문항 중에서 몇 개 맞춰야 됩니까? 26개를 맞추자, 이거 목적이.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책에, 우리 책 페이지 보면 꽤 두껍거든요, 사실은요. 한 600페이지 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굳이 다 볼 필요가 있냐? 630페이지인데, 40페이지인가 되는데, 다 볼 필요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있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공부할 때.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그 책에 쭉 설명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이거 보셔야 돼요. 2편에 있는. 2편이 뭐죠? 이게 우리 실제 제가 수업할 때는요, 아마 좀 이따 이제 제가 프린트를 내줄 건데, 여기 보통 기본 한 6개 정도 나옵니다. 기본은. 자, 그 다음에 3편이 뭐요? 4편은요? 정책론이 보통 보니까 매년 4개에서 한 5개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5편이 뭐죠? 투자론이죠. 여기에 기본은 보통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6편이 뭡니까? 금융론이죠. 이게 기본에 보통 한 6개에서 7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8편이 뭐 있습니까? 네, 8편.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5%. 즉, 6개를 항상 내야 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쭉 다 합쳐보세요. 몇 개 되는가? 대충. 약 한 30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과거에 보니까 1편이 뭐죠? 총론이 보니까 이게 20회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2편은 경제편은 매년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자고요. 1편은 실제로 아마 거기 나 있는 게 뭐 11편 아니지만 사실 11편 아니에요. 보통 3개 정도 시험 내는 원칙입니다. 3개.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고. 1편 총론을 먼저 공부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 2편을 먼저 할 거예요? 답은 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런 거요. 우리 마치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총론을 해야만 그 다음에 있는 2편, 3편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꽤 많다고 사실은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학 뭐 있습니까? 원론이 있죠. 그죠? 또 경제학 개론이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행정학 개론 등등 있는데 이 개론 과목이란 말 뜻이 뭐예요? 법학 원론, 행정학 개론, 경제학 개론 이런 책이 꽤 많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던 기본 논리가 뭡니까? 이거죠. 부동산학 개론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 중에서 조금씩 끌어모아서 만든 게 이게 부동산 개론이라고. 쉽게 말하면요. 원래 실제 책을 보면 독립되어 있는 책이 따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씩 끌어와서 만든 게 부동산학 개론인데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총론 자체를 모른다 해서 2편에 있는 경제편 모르냐?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책은 절대 순서별로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적어도 부동산 학만큼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 가서 뭐 있습니까? 빈도가 낮은 건 나중에 시험책이 임박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절대 뭐 있습니까? 1페이지 있는 내용부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꼭 하실 게 뭔가 하면 우리 항상 부동산 학이란 말씀은요. 여기 있는 요 5개를 머릿속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합격은 무난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65점 맞출 목적인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책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보지 말고. 어차피 뭐 있습니까? 그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좀 더 쉬운 걸 더 많이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공부하는 전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두 번째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공부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기본서 있죠. 이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몇 번 읽어보시는가 하면 적어도 뭐 있습니까? 3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설마 우리 3번 읽어보라 했을 때 그 책 안에 보세요. 자, 일단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24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1장 부동산학에 대한 책의 1절 부동산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글씨 있죠? 그죠? 이걸 전부 다 한 개 한 개 이해하면서 갈 거냐는 문제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동산학 개론은 절대 공부하실 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제목 위주로 모든 걸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항상. 그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면 대충 파악됐으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글자 한 장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가 문제인데 자 처음에 1회 때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 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작은 글씨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그걸 다 보지 말고, 다 보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보시라고요. 무조건.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 위주로 쭉 보시는데요. 그 말 뜻이 뭐냐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책장 넘기시라고. 만약 그 말 뜻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굵은 글씨 책을 그냥 쭉 넘기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 절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현재 부동산 이 개론 자체를 공부하는 게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과목 자체가. 가장 힘든 게 뭐냐? 결국 이 말입니다. 용어 정리. 이 용어 정리가 가장 힘들다 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용어 정리를 빨리 아는 방식이 이거예요. 한 번쯤 빨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뭐 있습니까?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좀 쉬워진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봤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 볼 때 좀 쉬워지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뭐합니까? 이제 굵은서 봤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 있죠? 키워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찾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3회독이 중요한데 이때는 반드시 뭡니까? 글자 한 개 한 개 내용을 다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하여튼 적어도 우리 기본서는 3번 보시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만화책 보듯이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각각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 것을 보시고 세 번째 볼 때는 한 개 한 개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기본서 3번 정도 읽어본 사람 치고 있죠. 떨어진 분 없습니다. 분명히. 제일 중요한 기본서라고. 여기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어떤 약간 변형되어 있는 문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걸 좀 강조하고요. 자, 두 번째 요거요. 이제 아마 지금 내드린 프린트가 보니까요. 여기 강의 노트인데 아마 이게 복사가 아직 덜 된 것 같아 보니까요. 뭐 다음 주에 보니 나온다니까 하여튼 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요 강의 노트는 주는 목적이 이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강의 노트는요. 주는 목적은 필기하지 말고 어차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필기하지 말고 설명 열심히 들어라 이겁니다. 설명.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설명 들으면서 뭐 있습니까? 요거 하셔야 돼요. 요 파트는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안 되면 요걸 딱 체킹하시라고. 했다가 뭡니까? 이제 요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할 때 뭘 통해 이해합니까? 우리 동영상이 있죠? 그죠? 집에 가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동영상을 보시라고요. 참고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4시간 했으면 4시간을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 딱 두 가지 부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오늘 수업 4시간 했던 걸 다시 본다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이 혼자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가 봐서 비효율적이야.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그러지 말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딱 치세요. 이것만 계속해서 보시라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이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할 목적이야. 강의 노트를 내준 목적은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조금 빈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뭐 이 빈 공간 채워넣으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설명 들으시고 필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르는 부분은 집에 가서 그 부분만 동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분명히 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은요.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보니까 거기 있는 문제 내드렸죠. OX 문제. 그죠? 네.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저는 좀 달리 할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수업했던 걸 가지고 오늘 바로 풀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있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OX 문제를 내드립니다. 내드리면 여러분 10분 정도 좀 일찍 오시라고요. 와서 이걸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풀어보시고 사실 이제 다른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 풀어보시고 답지를 줍니다. 데스크에. 주면 거기서 체킹을 한다고요. 하고 다음 뭐 있습니까? 다시 여기 있는 답지를 준다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은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래요? 일찍 오셔갖고 그 전주에 했던 OX 문제를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1월, 2월은 보니까 OX 문제고 3, 4월 때는 뭔가 여기 갈로 넣기예요. 이 두 개 내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키워드 뭐냐 이 둘 중에 한 개거든요. 요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6월은 뭔가 하면 이거 나갈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오지선다. 이런 형태에서 6월까지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방식은 두 개예요. 이걸 갖다 OX 문제를 내드리고
답지를 받은 애들에서 이건 직접 혼자 이 체킹하고 모르는 거 뭐 다시 공부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아니면 일찍 와서 시험 치시고 데스크 내주면 거기서 답지 다시 한번 체킹하고 그 다음에 답지와 동시에 내주는 방식. 어떤 거 할래요? 첫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우선 편하죠. 아니 그냥 바로 그냥 거기 뭐 OX문 주고 받은 게 답지 줄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공부할까? 실제로 훨씬 더 호재가 좋습니다. 약간 강압적이지만 어쨌든 공부하거든요. 이거 쪽팔리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고 데스크 주면 여기 다시 답을 체킹해주고 그 다음에 답지 동시에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걸 그냥 쭉 지나서 2달 후에 보는 거하고, 응? 일주일 후에 다시 이걸 갖다 보는 거하고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이게 더 많이 남을 것 같아. 훨씬 더. 근데 참 고민된다, 그죠? 어떤 분은 그냥 답지를 그냥 발라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게 좋은지. 자, 일단 하여튼 그 OX 문제는 전부 다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 보니까 주로 뭐가 나오는 거면요. 벌써 26회 정도 시험을 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과거에 났던 기출문제 계속 나온다고. 지금은 주시 자체가. 그래서 일단 결정하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번째 거? 그냥 바로 그냥 답지하고 쓰라고요? 답지를? 그 다음 주면 그거 갖고 있을까? 아니요. 다음 주에 와서 네. 치고 난 다음 주에. 아, 그걸로?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OX면 자기 일찍 와서 뭐 있습니까? 치고 내주면 어쨌든 자기 공부되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그 답 체킹하고 그냥 바로 답지 같이 내주니까 틀린 걸 바로 그 쉬는 시간에 다시 보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자고요. 예. 자, 일단 나머지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과목을 공부할 것이 하는 것은 구체적인 책을 보면서 할 건데. 자, 일단 우리 거기 지금 내드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에 있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책에 있는 순서가 좀 다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책은요. 우리 정상적인 기본서는 보니까 그게 3개 편돼 있어요. 1편이 총론, 2편이 강론, 3편이 감정평가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론 파트 가보겠습니다. 우리 책 보니까 뭐 있습니까? 24페이지입니까? 네. 자, 일단 어디 보는가? 우리 책의 24페이지 바로 앞장 보세요. 1편 부동산 총론 보니까 크게 몇 개 장돼 있습니까? 3개 장돼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자, 잠시 지금 내린 강의 노트 보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강의 노트. 프린트. 넘겨보니까 과거 20회부터 26회까지 시험 나왔던 이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습니다. 총론을 분명히 매년 대충 몇 개예요? 3개지. 그죠? 그러니까 20회 때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 하는 건데, 다시, 자, 책 보시면서, 책 보세요. 자, 책에 앞에 1편 부동산 총론이 있습니다. 그게 3개 장돼 있죠? 그죠? 1장이 뭐요? 3개, 2장이. 자, 실제 공부할 건 2장과 3장 공부하셔야 돼. 2장과 3장. 2장은 보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개념과 분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개념에서 한 문제예요. 개념에서. 그다음 분류에서 한 문제입니다.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3장이 뭐죠? 특성이죠. 특성이 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할 게 앞에 있는 1장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꼭 공부할 건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1장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제 필기노트 한 장 더 넘어갑니다. 프린터 있죠?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있는 딱 한 장이 우리 기본서 있는 4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프린터가 한 장, 맨 앞 한 장이 있죠? 그 한 장이 우리 기본서에 있는 42페이지까지 정리한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설명드릴게 이제 봐보세요. 그냥 쭉 흘러가는 이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부동산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보니까 부동산을 왜 공부할 것인가는 문제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경제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습니까? 법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겠습니까? 응? 이거.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법학이고 행정학이고 경제학이고 부동산학이랍니다. 자, 우리가 보는 현재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응? 꽤 많지 않습니까? 땅이 부족하죠. 땅값 올라가지. 투기 문제 발생하죠. 또 주택 문제 발생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어떤 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 또 어떤 지역은 뭐 과잉 공급되는 경우도 있어.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지구 밖에 있는 달, 무인도에서 예? 얘도 분명히 부동산 맞습니다. 그죠? 이런 지역에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 땅이 부족합니까? 왜 투기 문제 발생합니까? 왜 땅값 올라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하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인간이 개입한 이 문제만 연구하는 거지. 절대 부동산 자체에 있는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는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할 것은. 오직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왜 부동산 학을 하니? 궁극적 목적이 뭐니? 종국적 목적이 뭐니? 물었을 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관계가 악화된 걸, 관계를 뭐 할 목적입니까? 개선시킬 목적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좋다 이겁니다. 이 문제,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 뭐 있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연구 대상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면 해결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현상이 있고 두 번째 뭐 있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크게 두 개 있어요. 자, 잠시 보니까 현재 현상이란 말과 활동을 처음 보는 용어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맨 처음에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먼저 나온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미국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영국에서 맨 처음에 나온 학문이 이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미국계 있는 이론을 쓰고 있다고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
필리핀 등등은 영국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예, 원서다, 원서. 원서를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뭐 있습니까? 번역한 번역서에 쉽게 말하면. 비록 여러 어떤 학자들이 있지만 그 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 논리 주장한 게 아니라 외국계 있는 원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 사실은요.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처음 보는 용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시라 이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시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거기 책에 보니까 작은 글 설명 쭉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것만 찾아보시라 항상.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두 번째 이겁니다. 반드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지금 사회과학은 공부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사회과학은 기본 전제가 어떤 내용이나 무조건 이하고 서로 비교할 태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할 태생이. 그래서 항상 이하고 비교할 태생이 누구냐 이걸 알고 있으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현상이란 말과 활동이 있는데 앞에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충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거지. 그죠? 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상 아닙니까? 앞에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도로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이게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현상이라는 것은 있는 자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꾸로 자 활동이란 말 뜻이 뭐죠? 활동, 움직인다. 부동산 활동이지? 설마 부동산을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땅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형태가 가격 등의 변화가 있다 말 뜻이고요. 정 무슨 말이냐? 이게 활동이랍니다. 다시 보세요. 땅이 500평 있더라. 이게 뭐냐? 현상. 그래서 현재 이 땅에다 현재 제가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여기 활동입니다. 짓는데 뭐를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누가? 사람이. 여기 활동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네. 활동은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뭐냐고 이 활동이랍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게 15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들어서 있답니다. 들어서 있는 상태죠. 이건 뭐예요? 들어서 있는 상태, 현상. 그죠? 그 결과 6층을 뭐로 이용할 것인가? 이용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지.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활동.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 현재 6층을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용되고 있는 상태지. 요건 뭐예요? 이용되고 있는 상태. 응? 활동입니까? 현상.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대충 개념 하시면 돼. 개념만. 자, 묻습니다. 현상은 항상 누구하고 서로 비교합니까? 비교할 대상 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현상은 활동과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시험 나오겠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부하시라고. 뭐 정답 이 말 아닙니까? 왜 부동산 학을 하니?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 목적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상이란 내용과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근데 이때 보니까 현상은 이건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정적이죠. 활동은요? 동적인 내용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활동 등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이념이 크게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예,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건 법이란 논리에 따라서 예,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책에 있는 42페이지가 있는 내용 다랍니다. 압축하면. 그래서 그냥 한 번 들어본 거예요. 이런 건 시험 잘 안 나온다. 그냥 단지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런 현상이 뭐냐, 활동이 뭐냐, 이게 뒤에 꽤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설명할 목적이에요. 결국은 정답이 이거죠. 왜 하느냐? 문제 해결 목적이다. 어떻게 해결할래? 현상과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을 보자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거기 지금 내드린 프린트에 보니까요. 뭐죠? 맨 앞에 1편 보니까 밑에 박스 있죠? 자,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서 이해됩니까? 1번. 네. 자, 1번의 키워드 뭐야? 잠시. 자, 제가 좀 강조하게 이걸 좀 강조해 볼게요. 될 수 뭐 있습니까? 볼펜 쓰지 말고 연필 좀 많이 쓰라고요. 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기본서에 미리 줄 꺼주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 줄 걸고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부연 설명이 쭉 해서 여기 연결시켜 버린다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항상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키워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기본서를 3회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매번마다 이 내용이 조금 뭐 있으면 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업될 건데. 그 볼펜과 하면 나중에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책에 뭐가 있습니까? 볼펜 색백이 없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연필을 좀 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털린 건 내가 지울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마 그렇게 좀 나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1번 보니까 키워드 이거죠? 뭐 다른 거 없죠?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문제 해결. 여기 키워드지. 2번은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뭐라고요? 현상과 활동. 여기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3번은요? 그게 뭐라고? 부동산학의 이념. 이념은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고 분배 측면의 뭐 형평성도 고려할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걸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 요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요. 4번 이해되겠습니까? 돼요? 잠시만요. 자, 우리 부동산 연구하고 있죠? 하는데, 여보세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부동산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누구만? 사람이 개입한 것만 연구한다. 이게 4번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은 보니까 부동산 연구 방법은 경제, 기술,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식이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학이란 말을 쓰면요. 무조건 기억할 게 뭔가 하면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또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구할 때 반드시 기술, 경제, 법을 모두 고려한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집 살 때, 제일 먼저 집을 찾아가 보죠. 왜 갑니까? 이 건물이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어디가 하자가 있고 건축상 하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곧 그게 뭐냐? 기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상 하자가 없어. 그럼 뭐합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 띄보겠죠? 이 말은 뭐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습니까? 있잖아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현재 이 건물 가격이 10억 정도 하는데 10억 가치가 있냐 없냐? 앞으로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경제 측면 고려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은 항상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순수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 있는 요거 세 개 합친 뭐 있으면 무슨 과목? 좋은 말 그 말인데 속된 말로 짬뽕 과학이지. 그죠?
그래서 종합 네, 응용과학이다.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 뭐 이거서? 그렇지,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종합 응용과학인데 종합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기술, 그렇지, 경제, 법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제 시험 나면요 6번이 보통 답이 가장 많이 됩니다. 6번이. 6번을 제일 많이 장난칩니다. 6번은 뭐게 부동산 학이란 것은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듯이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네, 사회과학이다. 2번 보니까 분명히 이건 짬뽕과학이죠. 순수과학이 아니라죠. 응용과학이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건 절대 이론과학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었다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그래서 이론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다. 또 예, 일정한 법칙성을 갖고 있는 예, 규범과학이다.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종합과학이다. 뭐 이런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있는 7번은요. 이건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했으면 대충은 그 개념 파악됐죠? 볼 것이 뭐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등등을 봐야 됩니까? 그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 가볼게. 이제 기본서 갑니다. 기본서 24페이지요. 자, 기본서 24페이지. 자, 일단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네, 첫 번째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그래서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작은 글씨 4줄 있죠? 4줄 있죠?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짬뽕과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종합 응용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만 거기 내용이 2개 있죠. 그죠? 둘째 줄도 핵심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이 말은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보니까요, 여러 명의 학자가 있죠. 우리 책엔 5명 있나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말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학자들이 말 필요 없다고요. 다만,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학자면 좀 달리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이분들이 말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원서를 그냥 뺏겨온 거예요, 그대로. 뺏겨왔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 약간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예. 첫 번째 김영진 교수. 우리 공부하실 때 있죠? 이렇게 하세요. 항상 뭐 있습니까? 뭐는 예, 간단하게 뭐이다라고 공부하세요. 중간 부연 설명 싹 빼버리고. 좀 이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처음 하니까 OX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절대 개론 과목은 안에 있는 글자 한 강에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키워드 있죠? 가장 키워드가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김영진 교수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뭐는? 부동산은 뭐라고? 그렇지. 거기 핵심이에요. 중간까지 다 빼버리라고. 종합 응용과학이다. 끝. 그럼 그 안에 갈로 속에 종합식 접근 방법 이거 빼버리세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단지 알 것은 부동산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끝에 중간 과정 알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있죠. 문제 풀든지 책을 보든지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부연 설명은 전혀 의미가 없어. 전혀. 자, 우측 갑니다. 우측에 보니까 이 갈로 2번 누가 있습니까? 자, 2번도 뭐라 했습니까? 뭐는?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인데 앞에 뭐 붙어 있네? 종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경제, 법적, 자, 물적 같은 말이 뭐냐? 이게 기술.
네? 기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 또 설명되어 있는데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하는 거죠. 갈로 3번. 자, 오늘 네 번째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설명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 있죠? 할 거예요, 이제. 자, 할 게 뭐냐? 1번. 1번은 약간 이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건데, 요 말이 맞겠습니까? X요? 자, 해볼래요? 이거요.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잠시만요. 우리 현재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한다. 현실상에서. 그래서 이거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만들어진 책이 뭐냐고. 이 책이야. 고려 설명기 1번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맞는 거지. 학제적 접근이 이제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2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잠시요. 네, 어디 보시는가 하면 이제 책은 넘어갑니다. 기본서 갑니다. 26페이지 2번 부동산 학에 대한 성격.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데 절대 작은 글씨 보지 말고 굵은 글씨 있죠? 1번 뭐요? 2번요? 3번, 4번, 5번 그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험 내냐? 자, 오늘 내드린 프린터 문제에서 OX 문제 2번 2번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문제 2번 쭉 보시면서 핵심 뭐는 뭐다? 부동산학은 항상 그래 공부하시라고. 순수과학이다. 틀린 거지. 무슨 과학? 응용과학. 응용과학이다. 자, 됐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책 봅니다. 책의 26페이지 갑니다. 자, 큰 3번 제목이 뭐야?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과 복합 개념이 있죠. 지금 3대 측면 할게요. 자, 잠시만요. 이런 부동산학은 뭐 합친 거죠? 기술, 경제, 법. 여기에 3대 측면. 그래서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27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법률 측면, 2번 경제 측면, 3번 기술적 측면 있죠? 요것만 줄 거는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28페이지 갑니다. 28페이지. 예, 2절 보니까 접근 방법과 연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알 것은 접근 방식이 중요한데 꼭 기억할 건 접근 방식은 딱 두 개입니다. 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뭡니까? 오늘 프린트 내줬죠? 프린트 보니까 마지막 내가 이 7번입니까? 설명 안 했죠? 그죠? 7번 할게요. 7번. 자, 이 말입니다. 좋다. 여보세요. 이 부동산을 어떠한 방식을 따라서 공부할 것은 공부의 방법. 방식 사실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무조건 딱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종합식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거 외에는 절대 시험 안 냅니다. 절대. 자, 잠시요. 여기 보세요. 원래 한국에서 맨 처음 부동산학이 도입된 게 1974년도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는 1974년도 이후부터 발생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문제 발생했습니까?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전은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는 기술 관련된 문제는 건축에서 연구하고, 예? 법률 관련돼 있는 문제는 법에서 연구하고, 경제 관련돼 있는 문제는 경제학에서 연구했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는가면요.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개의 어떤 문제에서 중복돼서 혼합돼서 발생되는데 이게 보니까 뭐 있습니까? 기술은 기술, 경제는 경제에서 한쪽 분야는 한쪽 측면만 연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단점이 이 종합적인 어떤 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부동산학 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기술, 경제, 이 법률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조금씩 끌어모아서 독자적인 부동산학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종합식 접근 방식, 종합식. 그럼 항상 종합식 접근 방식은 기술, 경제, 법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연구한다. 이 종합식인데 이때 문제 나오면 항상 얘는 꼭 이 말 나와야 돼. 기술, 경제, 법률 등을 체계화시켜서 또는 체계 같은 말이 뭐냐? 시스템화시켜서 부동산학을 연구한다. 이 말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28페이지입니까? 갈로 3번 종합식 접근 방식이 있죠? 다른 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합식 접근 방식 보니까 의에서 동그라미 1번 있지 않습니까? 설명 쭉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그거 줄 거 넣고. 그 말이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시스템 또는 체계화한다. 이 말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기술, 경제, 법률 관련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구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종합식이다 보니까 하나로 묶는다. 이게 다른 말로 체계합니다. 체계화. 그리고 자, 두 번째 다시 그 프린트 보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집을 살 때, 집을 산다. 이건 의사결정입니다. 할 때 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비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팔 때는요? 이게 의사결정이야. 그럼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들 결국 의사결정할 때 자기가 무조건 이익을 보게 행동하지. 그래서 반드시 의사결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윤극대화란 말이 꼭 들어와야 돼. 이윤극대화. 자,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 말 들었을 때 이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냐? 자, OX 문제요. OX 문제. 자, OX 문제 3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요. 키워드 뭐요? 뭐는 뭐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오케이. 자기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책 봅니다. 책을 볼게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저긴 2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학습 있죠? 그죠? 자, 거기서 다른 보지 않겠습니다. 자, 확인 학습 1번 문제. 1번. 뭐는 뭐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앞에 뭐지? 활동은 반드시 누가 개입되어 있다? 오케이. 그게 핵심이야. 그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설명드린 인간이 개입한 게 활동입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밑에 연구 분야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갑니다. 3절. 그러니까 제가 보지 말라는 것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나올 확률이 0. 몇 %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가면 제목이 뭐예요?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연구 대상은 중요한 건, 예, 밑에 보니까 갈로 2번 2개 있죠. 뭐와 뭐 있습니까? 현상이란 내용과 활동이 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활동이. 자, 활동에 의 가볼까요? 의 보니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뭘? 부동산을 대상으로, 뭐 뒤에 설명 쭉 되어 있죠. 장난치는 모든 것. 인간들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고 더 이상 보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38페이지 갑니다. 38페이지. 자, 4절 지도 이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번 제목이 일반적 이념. 그냥 쉽게 생각,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 부동산학의 이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있습니까?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때 사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합니까? 형평성이 중요합니까? 효율성이지. 공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네? 사적인 측면은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시 될 것. 적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이미 과거에 나왔지만 이거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지. 반대로 형평성은 뭐 있습니까? 공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시 되어진다. 여기까지요. 자, 나머지 지도 이념이니 뒤에 보니까 하여튼 뭐 특별한 측면이 있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장. 가만히 보니까 한 거 없네. 자, 정리해 볼게요. 요거 생각하자고.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느냐? 문제 해결 목적. 누가 개입돼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시험 났을 때, 자, 다시 할게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 연구한다면 다 틀린 거예요. 오직 사람이 개입한 부동산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연구 대상이 2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 활동은 반드시 누가 개입되어 있지? 요 정도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대 측면이 있죠. 뭐요? 기술, 경제, 법, 3개 합친 과목. 그래서 3개 합쳐서 만들어진 걸 연구한다. 이게 종합식 여건이에요. 이게. 응?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본 이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2장에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할게요.